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시장을 응원하는 하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오늘 단타 매매할 거 아니면은 급등한 거 단타 따라갈 거 아니면은 특별하게 할 게 없었어요. 어제 오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오늘은 그냥 시장이 전환점을 강력하게 만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컨트롤해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피고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준비하는 그런 이틀이 되었어요. 자, 어제 마감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오늘 분명히 아침에 개인들은 매수로 달려들 것이다. 어떤 걸 보고요? 어제 많이 팔았고 정신 차려보니 미국장이 쫙 장대 양봉 뽑아서 좋아 보이고 내가 팔았던 거 다시 채우려고 할 것이다. 미국장 양봉 딱 전환돼서 오늘 1, 2%씩 다 올라왔잖아요. 그 상황에서 오전에는 개인 매수 500억 정도 진짜로 양 500억이 나왔어요. 양쪽 앞에 오전까지 500억 정도 나오면서 매수를 하다가 기관 외국인들이 어떻게 잡은 개인 매도 기회인데 그렇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돈을 시키기 위해서 흔들다가 개인 매도 다시 이끌어낼 것이다 라고 했던 게 오늘 아침 10시 전후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이제 코스닥, 코스피 둘 다 노란선 240 라인을 이탈을 시키면서 혼선을 줬어요.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하던 위치였고 10시, 11시 기점으로 해서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보시면 어제와 똑같이 주황선인 개인들이 10시 때부터 하루 종일 매도를 해서 결국에는 600억 근처 매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기준으로요. 코스피는 좀 더 많이 10시 47분 기점으로 매도를 좀 더 내면서 2100억대 매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기다리던 연속 매도, 개인 연속 매도 합산 코스닥 2200억 수준의 투신의 연속 매수 가장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보험과 연기금 연속 매수 은행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양이 적기 때문에 보험과 연기금의 연속 매수도 있었고 국가도 큰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투신 연속 매수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금융투자들 이제 거의 19거래일간 중에 거의 매수를 취하지 않은 금융투자가 돌아오고 있고요. 크진 않지만 외국인들이 연속으로 의미 있는 금액 샀다는 거. 일단은 아직은 멀었어요. 코스닥 아직은 잡아줘야 될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한 4, 5천억 더 나와야 돼요. 매도가 개인들의 매도가 더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나오려면 이런 모습들이 처음에 보여야 되잖아요. 이게 내일 연속적으로 보일지 아니면 내일은 매수를 잡을지는 내일 매수할 수 있어요. 개인들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트렌드가 하루 걸러 이틀 걸러 아니면 그러니까 한 어느 정도 구간 동안에는 이게 유지가 돼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많은 지금 움직임들이 있는 거고요. 코스피는 양일간 6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면서 기준일 10월 31일 이후로는 1,800억 남기고 이제 싹 다 걷어갔습니다. 개인 물량을 기관들이 빨아 들어간 거예요. 이제 코스피는 준비가 다 된 거고 앞으로는 이제 개인들이 이제 코스피는 조금씩 매수를 해도 관계 없을 겁니다. 연기금이 좀 많이 잡았네요. 코스닥에서 조금 더 매도가 나와줘야 되는 거고 자, 이 매도가 오늘은 이제 시장이 700선을 만들어서 완료를 했죠. 700.67포인트 딱 240 라인 딱 붙어가지고 끝났는데 자 이걸 좀 크게 볼까요? 코스닥이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지금 10월달에 폭락이 나온 상태에서 한 차례 이때는 좀 굉장히 종목들이 활발하게 반등을 하는 위치였죠. 그러고 나서 지금 지루한 상태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건데 박스를 만들면서 요때 그린 박스 있죠. 요때 요 시기 이제 11월 초에 보인 박스 요 라인과 그 이후에
11월 20일 정도에 보인 이 700포인트 선, 그다음 지금 보인 700포인트 선, 모두가 지금 700포인트 라인에서 박스 고점 만들고 있지만 이때 상황과 지금의 지금 오늘 700포인트 상황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수급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당시 이전까지 700포인트 박스권을 만들 때는 개인 매수가 너무나 많았던 시절이었고, 여기서 개인들이 잔뜩 샀는데 누가 여기서 쉽게 끌어올려서 하겠어요? 누구한테 수익을 주기 위해, 그렇죠? 지금처럼 출발 전에, 돌파 전에 개인들 자금을 실컷 빨아들여야, 개인들은 여기서 결국엔 수익 실현이든 뭐 여기서 산 사람은 수익 실현이겠죠. 수익 실현이든 그냥 손절이든 어쨌든 간에 주식을 덜게 만들어야, 자금을 빨아들여야 올라갈 때 개인들이 더 높게 사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그게 필요했고 지금 그런 신호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아직 멀었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여기서 한 방에 올려주면서 더 강하게 빨아들일지 아니면 한 번 더 밀면서 다시 만들어줄지는 열어봐야 압니다. 근데 일정상 뭐 한 번 더 밀 수도 있어요. 700포인트에서 690 뭐 다시 컨트롤하면서 점점 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형태를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들 자금을 또 빨아들이려고 할 겁니다. 계속 이게 반복되고 어느 정도 충분한 자금이 뱉어졌을 때 비로소 720포인트 이상 50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라갈 환경이 될 거고, 그때 되면은 이제 종목들이 활기차게 좀 더, 지금은 답보 상태로 좀 가둬놓고 있는 게 많지만 그때 되면 좀 더 움직이는 게 많아질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박스 라인을 돌파할 때 첫 라인에는 일단은 중소형주들은 거의 큰 움직임이 없을 겁니다. 한 단계 도약할 때는, 도약하고 나서 많이 움직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720포인트 갈 때까지는 중소형주들은 크게 뭐 개중에 오늘처럼 뭐 언제나 선택받은 종목은 있기 때문에 언제나 어제까지 잠잠하고 엊그제까지 잠잠하다가 오늘 갑자기 거래에 실리면서 급등하는 종목은 언제나 어떤 시장이나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오늘로 치면은 STC, 상관 STC, 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는 거, 이런 거는 언제나 생겨요. 거래 생기고, 까뮤NC, 어제까지 뭐 이게 대체 뭐 움직이는 거야, 마는 거야, 그렇죠?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엊그제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이틀 동안 급등한 한국종합기술, 이런 것처럼 언제든지 어떤 시장이든지 지금은 이런 종목은 생겨요. 그러나 전체적인 이 2,000 몇백 개가 이르르는 이 수많은 종목들 속에서 평균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그 특정한 오늘의 그 몇 개 콕 집어서 그 몇 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시장이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고 처음 움직일 때는 조금 더 한 단계 도약할 때까지는, 그 도약하는 과정 속에서는 일부 중소형주들은 좀 큰 움직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그럼 뭐가 움직일까요? 오늘 뭐가 가둬져 있었죠? 오늘 이렇게 시장이 700포인트 라인으로 움직이는 동안, 그리고 개인 매도를 이끌어내는 동안 뭐가 안 움직였죠? 오늘 시가총액 1, 2위, 3위 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뭐예요? 시장은 지금 저렇게 올려놓고 있는데 뭐 하고 있어요? 오늘 2% 정도, 2%대 좀 빠져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았어요. 얘한테 들어갈 돈이, 또 신라젠한테 들어갈 돈이 오늘 어떻게 된 거예요? 신라젠도 가둬놨죠. 얘네들한테 들어갈 돈이, 얘네들을 가둬놓고 시장에 전반적으로 조금씩 분산한 겁니다. 중대형주급부터 중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조금씩 자금들이 분산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에 시장에서 10% 이상 올라오는 종목은 STC 뭐 이런 거 뭐 빼고, 상한가 뭐 잡주 상한가 이런 거 뭐 포함하죠. 이런 거 포함해서라도 13종목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S마크는 제외합니다. S마크는 뭐 여기 껴주는 거 자체가 조금 그래요. 거래가 의미 있는 거 몇 개, 뭐 의미 뭐 다 포함해서 그래도 13, 4종목밖에 되지 않아요. 2,000 수백 개 종목이 있는데 10% 이상 종료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골고루 균형 있게 어느 정도 1%에서 5% 사이로 조금씩 분산을 시켜놓은 겁니다. 자금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에 들어갈 자금들이 분산된 겁니다.
그러면서 개별 세력주들이 좀 더 올라간 것들이 몇 개가 있겠죠. 그러니까 평소보다 종목들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조금 시장은 조금 뭐 풀려지는 것 같은데 내 종목이 왜 이렇게 뭐 오전에도 1% 올랐는데 오후에도 1%네. 아유 답답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왜? 분산이 되고 있으니까. 또 개인들은 답답해서 내 종목을 팔고 지금 저 멀리 가 있는 저 급등해서 예를 들어 5%네 저 이제 상한가 들어간다. 상한가 간다. 요거를 옮겨버립니다. 이거 상한가 베팅해야지. 눌렸네? 베팅해야지. 옮겨버려요. 정작 내 종목이 나중에 갈 것, 나중에 이런 종목이 될 수 있는데 말이죠. 얼마 전에 한국종합기술이 이틀 전에 내 종목이 이틀 뒤에 펼쳐질 광경을 알지 못하고 그저 지금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팔아버려. 조금 올라오면서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개인들이 지금 많게 되고 있어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매도가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종목들이 골고루 매도가 나와요. 수천 개, 몇백 개 종목들이 골고루 개인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루하게 만들고 또 지금 올라가는 고점 종목을 따라잡게 만들고 혹은 그냥 조금 올려주니까 그냥 매도해서 현금화 만들고 지금의 시장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답하게 가만히 개인 매도를 유혹하는 종목들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오늘의 대장주가 오늘의 주요 종목이 될 수가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기다려보자는 거고 10월 한 달간 너무나 미뤘기 때문에 요거를 기다릴 시간은 그 2배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1월, 12월이겠죠. 그러면 12월 정도 그때까지도 반응이 없으면 물론 그 전에 이게 해결이 되는 거는 당연히 신규 종목으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어야겠죠. 그때까지 모든 종목을 2달간 기다리자 이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해결되는 기본 반등 나온 거 있으면 당연히 지금 프레시한 종목으로 바꿔 나가고 있는 거고 이미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말일까지는 적어도 살펴볼 내 종목이 대장이 될 수 있다는 내 종목이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전에 들어가기 전에 포트 정리 지금 10종목 중에 5종목 50% 정도는 체인지 해줘야 될 겁니다. 교체가 나갈 거예요. 그렇게 프레시한 종목으로 다 바뀌어 있을 겁니다. 2달 정도를 제시해 드렸어요. 10월 말까지 폭락이 나왔고 11월, 12월 한 달 폭락은 2달간의 정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세력들도 그 정도는 돈이 준비될 시간이 조금 필요한 종목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런 관점으로 지루해하지 마시고 지루한 종목일수록 나중에 폭발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은 시장을 일부러 종목들 지루하게 만드는 구간 이틀 전에 제가 목요일에 말씀드린 신호 목금에 나왔죠. 인기 있는 종목들을 툼에 만들어서 개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면 그 목적은 뭐예요? 개인 못 갖고 있게 매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안정감을 주면 매도하게 만드는 겁니다. 불안하니까. 목금에 그렇게 나왔고 지금 월화에 개인들 매도 나오고 있어요. 너무나 빠르고 갑작스럽게 진행되고 있죠.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시장 이제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틀 동안 개인 매도 이끌어냈고 앞으로는 또 이틀씩 또 다른 변화를 줄지도 몰라요. 개인들이 가만 보니까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또 매수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거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또 한 번 거칠게 움직여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어느 순간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진 움직여놓으면서 시장 지금과 다른 시기, 다른 위치에 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요?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글로벌 변수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요.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어느 정도 해소됐고, 이탈리아 예산안 리스크 불확실성 좀 해소됐고, 남은 거는 브렉시트 정도, 또 G20 회의, 그 다음에 북한과 관련된 각종 회담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런 것들. 유가는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지만 사실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되고 있는 수준이고 애플 악재 어느 정도 진정이 돼가고 있고요. 점점 글로벌 악재들, 글로벌 불확실성들은 해소가 되고 이제 다음 달에 12월 금리 문제 또
지나갈 이슈죠. 금리 문제 지금 모르고 있는 투자자가 어디 있어요? 12월에 금리 인상한다? 지금 그 언제부터 나온 얘기인데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임박해 있을 때는 조금 혹시 모르니 조심하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투자자들이. 그거 지나가면 또 지나간 불확실성 해소가 됩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해소되는 과정으로 보시고 시장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갑작스럽게 생긴 변수 악재, 글로벌 악재가 아니라면 또 변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평온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그걸 위해 수급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히 지루하더라도 지루한 종목이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한 달 정도 보시고 그때까지도 안 나오면 거기서 가릴 거 가리세요. 이 종목을 내년도 2019년도에도 내가 볼만한 종목인가? 2019년도에 한번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인가? 한번 대형 수급 가지고 한번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연말에 판단해가지고 가지고 갈 건 가지고 가고 버릴 건 버려서 절반 정도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 제로 베이스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가 지금 시작이구나. 그 전에 지나간 거 크게 연연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야만 이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급등 종목에 올라타기보다는 어차피 모든 종목이 기본적으로 다 올라와줘야 돼요. 너무나 기업 가치 이하로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다 물려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손실을 그냥 처리를 하지 않는 이상 다시 돈 구해서 끌어옵니다. 내용 가지고 재료 가지고 재료가 만약에 한 달 뒤에 있으면 한 달 뒤 전에 작업해서 끌어올립니다. 그거 아직 나오지 않은 거 기다리는 게 오히려 더 훨씬 낫죠. 급등 나오기 전에 갖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요. 실제로 급등 나오면은 내가 낮은 단가로 갖고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올라가는 종목에 타는 거는 그 시기가 따로 있어요. 어느 정도 시장이 다 올라와서 이제는 충분한 반등이 나와줄 만한 종목들이 이미 다 없다 시장에 다 거기까지 다 올라왔다. 이제는 진짜 시장에서 오늘 활발한 종목에 올라타서 거기 눌림목 잡고 그 급등주 올라타고 막 해야 된다 라는 시기에는 그런 걸 하면 되죠. 그런 거는 언제든지 나오니까 그때 하자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한두 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고 오늘 수급은 뭐 이렇게 끝났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고 자 특이사항 없고 지금 요 정도 말씀드린 게 다고요. 미국 증시는 0.3% 정도 선물 미선물 지금 하락 중인데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아침에 또 봐줘야 되겠지만 예전에 비해서 한 2주 전에 비해서 또는 10월 달에 비해서 미국장의 영향력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거 좀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 정도로 좀 중요한 내용들을 마쳤고요. 오늘 막판에 대북주들 중에서 어제 아침에 조금 움직였던 철도 관련 주들이 조금 수급을 좀 살리는 모습들이 좀 보였어요. 그냥 끝나지 않은 섹터라는 겁니다. 내년도까지 계속 기대감이 살아 움직일 거고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수혜를 입는 것들 뭐 그런 것들 구별을 해서 매매를 할 필요 없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어느 정도는 다 올라올 거고 테마를 다시 이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변수가 크게 없을 거라고 보고 그거는 어쨌든 지금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수급은 순환할 겁니다. 시장이 만들어지는 동안에는 수급이 테마가 기존에 만들었던 테마가 한 번씩 순환하고 특히 1월 될 때는 더 그래요. 뭐 환경 테마, 수소차, 전기차, 2차전지, 뭐 엔터, 바이오, 줄기세포 할 것 없이 그다음에 뭐 대북주로는 아스팔트, 건설 토목, 광물자원, 비료 뭐 할 것 없이 다 한 번씩은 다 순환을 할 겁니다. 그래야만 시장이 그게 시장 정돈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나 지금 못 쫓아가서 지금 올라가는 거 못 따라 들어가서 내가 저걸 지금 못하면은 더 이상 수익 낼 수 없어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차분히 좀 생각을 하시고 일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씩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천천히 이 시장에서 내가 정말 2018년 장이 힘들었기 때문에 2017년처럼 2015년처럼 한번 좋은 장 나올 때까지
시장은 언제나 좋은 장이 또 나옵니다. 좋은 장 한번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승장 나올 때까지 내가 살아 있어야만, 내가 예수금을 살아 있어야만 그 장을 또 즐길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너무 큰 욕심 내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